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레스카입니다. 올해 28살인 저는 폴란드 출신의 프로 여자 배구 선수로 현재 한국 V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태어나 18년 동안 배구공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가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린 특별한 여자 배구 국제대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폴란드 국가대표팀의 미들 블로커로 뛰고 있었고 팀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188cm의 신장을 바탕으로 유럽 리그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저는 이번 대회에서도 멋진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것을 바꿔버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팀의 최고 공격수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마르타 코발스카가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공격의 심장이자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마르타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은 우리에게 오른팔을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우리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대회는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최국인 대한민국을 비롯해 브라질,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폴란드까지 총 5팀이 참가했습니다. 모든 팀이 세계적인 강호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최상의 전력으로도 힘든 도전이었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우리는 브라질에 1-3으로 패했고 다음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0-3으로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게도 2-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칠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라커룸에서는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주최국 대한민국과의 경기. 잠실 실내체육관은 관중들로 가득 찼고 관중석은 온통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붉은 물결로 넘실댔습니다. 폴란드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홈팀의 페이스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핵심 선수가 빠진 팀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1세트는 21, 25, 2세트는 19, 25, 3세트는 20, 25로 패배했습니다. 0-3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저는 스파이크로 겨우 3점을 얻는데 그쳤고 블로킹은 단 한 개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 최하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더는 못하겠어요. 전 정말 배구에 재능이 없나 봐요. 저는 화면 속 부모님 앞에서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18년간 배구를 하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 먼 한국까지 와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인 케냐와의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은퇴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오늘 케냐와의 마지막 경기가 있지만
그 전에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어젯밤의 절망감이 다시 저를 덮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 근처에 있는 석촌호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분을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은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은 푸르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공원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Excuse me, are you a player from the Poland National Volleyball Team? 실례합니다. 혹시 폴란드 국가대표 배구 선수이신가요? 돌아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아주 공손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 딸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서였고 9살이라고 했습니다. 민서의 손에는 무언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직접 만든 폴란드 국기였습니다. 붉은색과 흰색 천두 조각을 정성껏 꿰매 만든 것이었습니다. 분명 아이는 이 국기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들고 있는 또 다른 것은 흰 종이였는데 거기에는 서툰 한국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선수 고마워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폴란드어로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지엔쿠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9살짜리 아이가 폴란드어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아이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제 TV로 경기를 봤어요. 그러고는 알렉산드라 선수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패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우리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잘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는 패배자인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민서는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졌지만 정말 아름다운 경기였어요. 저도 언젠가 알렉산드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비록 졌지만 아름다운 경기였다.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선수처럼 되고 싶다. 제 배구 인생에서 제가 패배했을 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스포츠는 결과가 전부인 이야기였습니다. 승자는 칭송받고 패자는 잊힙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패배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9살짜리 아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는 승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구를 배우고 있어요. 어제 경기를 보더니 엄마, 폴란드 선수들 정말 열심히 했지. 지금 많이 슬프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혼자 인터넷으로 폴란드어를 찾아서 저렇게 열심히 쓰더라고요. 눈물이 제 눈쾅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젯밤의 굴욕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따뜻한 친절함에서 비롯된 가슴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제게 직접 만든 국기와 감사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손과 진심이 담긴 선물을 받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 작은 천사는 제게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이기고
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는 태도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민서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공원에서 모녀와의 만남이 끝난 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서는 어제 경기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제 마음을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민서의 엄마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아이가 알렉산드라 선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서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오후에 경기를 마친 후 저는 받은 주소로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케냐와의 마지막 경기는 2-3으로 패했지만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민서를 만난 덕분에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민선의 집은 조용한 골목 안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집 안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민서가 활짝 웃으며 달려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와, 알렉산드라 선수 오셨다. 문 앞에는 민서뿐만 아니라 민서의 어머니, 그리고 처음 뵙는 아버지와 할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방금 정장을 갈아입으신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의 인자한 분으로 단정한 실내복 차림이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딸이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오늘 변변찮게 차렸지만 마음만은 가득하니 많이 들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 등 수많은 한국 가정식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맛없어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민서가 신이 나서 무언가를 가져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직접 만든 사진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알렉산드라 선수의 경기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요. 민서는 자랑스럽게 사진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안에는 이번 대회에서 찍힌 제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낸 사진,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그리고 어제 경기 중 TV 화면을 찍은 사진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제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해 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선수의 공격 성공률은 40%세예요. 수치가 높진 않지만 항상 동료들을 격려하는 플레이는 정말 멋졌어요. 특히 3세트 막판에 뒤지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공을 살리려고 몸을 날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9살짜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의 질과 경기 정신까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가족들은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정직이라는 문화가 있단다. 그건 말이지 우리가 이긴 사람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모두를 응원한다는 뜻이야. 최고인 사람만이 훌륭한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특히 소중하게 여긴단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지. 아버지께서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이
선수님의 플레이에 감동한 것도 아마 그런 정신을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승패라는 결과를 넘어 한 사람의 영혼에 깃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한국인들의 핵심적인 가치관일 겁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승자만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패배한 선수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노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보았고 승패를 보지 않고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선수, 다음에는 꼭 이기세요. 하지만 혹시 지더라도 저는 영원히 선수를 응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으니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저를 배웅하러 문 밖까지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에 열린 케냐와의 마지막 경기. 잠실 실내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습관적으로 관중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관중석 한편에 민서와 그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높이 들고 있는 것은 직접 만든 플래카드였습니다. 거기에는 폴란드어로 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콜레지나 알렉산드라, 힘내요 알렉산드라 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선의 가족 주위로 많은 다른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 문방구 아주머니, 중학생들, 그리고 동네 통장님까지 모두들 손에 작은 폴란드 국기를 들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던 폴란드 응원 소리가 오늘은 민서가 앉아있는 관중석 쪽에서 폴란드, 파이팅 하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알렉산드라, 파이팅. 더 감동적인 것은 아이들이 폴란드어로 디진쿠예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응원이었습니다. 1세트는 19-25로 졌지만 응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세트도 22-15로 패했지만 우리가 몸을 날려 공을 살릴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3세트 우리는 끈질기게 싸워 20-18로 앞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터가 제게 완벽한 토스를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뛰어올라 온 힘을 다해 공을 내리쳤습니다. 공은 상대 블로킹을 뚫고 코트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21-18. 그 순간 경기장은 함성으로 터져나갈 듯했습니다. 특히 민서가 있는 관중석 쪽에서는요. 폴란드 홈에서 경기할 때보다 더 큰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관중들을 향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3세트를 25-21로 이겼지만 4세트와 5세트에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케냐의 3위 승리, 우리는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관중이 일어나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팀인 케냐에게도 그리고 패배자인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패배자에게 이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응원을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패배한 저희에게 이렇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신 모든 한국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스포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민서와 모든 분들이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선수 정말 멋있었어요. 마지막 스파이크는 최고였어요. 민서의 해맑은 미소를 보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23년 가을, 저는 마침내 한국 여자 프로배구 V리그의 명문 구단인 서울 피닉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서와 그 가족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전화를 걸자마자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렉산드라 선수, 정말 돌아오셨네요. 이제 민서는 12살이 되었고 지역 유소년 배구 클럽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만난 장소는 바로 그 추억의 석촌호수공원이었습니다. 우리는 2년 전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돌아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약속 지켰어요. 언젠가 알렉산드라 선수처럼 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연습했어요. 훌쩍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9살이던 그 꼬마 아이는 이제 유망한 배구 선수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서울 피닉스에서 시즌이 시작되자 저는 제 키와 기술을 활용해 팀의 주전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배구의 수준과 동료들의 따뜻한 환대는 제가 이 나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중 관중들의 응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지고 있을 때조차 한국 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 문화는 2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습니다. 민선의 집은 이제 저의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명절마다 그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문화와 풍습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고 절에 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아껴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3년째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배구 기술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 노력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바로 정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민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학교 배구부의 에이스 공격수입니다. 며칠 전 저는 아이의 경기를 보러 갔고 그날의 저처럼 아름답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를 목격했습니다. 플레이가 정말 아름다웠어, 민서야. 경기가 끝나고 제가 말하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선수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가을 제가 최하위로 마감했던 그 대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만약 그날 민서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승자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보잘것없는 도전이라도 그들은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곳은 저의 제2의 고향이며 저는 민서와 그 가족, 동네 주민들, 그리고 그날 우리를 응원해주러 왔던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는 매일 배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